그 돈 받지 마세요. 아버지 유언이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장례식장 복도에서 조카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검은 옷들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내 손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남았다. 유언장과 차용증 30년 전 남편이 형에게 빌렸다는 5천만 원. 그리고 갚지 못한 세월 끝에 유산으로 적힌 9천만 원이라는 숫자.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늘 그랬듯이. 집으로 돌아온 밤 불을 끄고 서류를 펼쳤을 때 종이보다 무거운 건 형의 침묵이었다. 이건 빚이 아니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삶의 깊이를 아는 우리, 그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45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김순이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있는 방 안에서 형광 숫자만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어요.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통증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좁았습니다. 25평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벽지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순이는 부엌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냄비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준비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제 손질해둔 두부와 애호박이 보였어요. 순이는 도마 위에 재료를 올려놓고 칼을 집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규칙적인 소리가 났어요. 톡, 톡, 톡. 그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남편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6시 반에 일어날 겁니다. 순이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습관이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재료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불을 줄이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제 씻어둔 쌀이 이미 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순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이 깊게 파인 손등, 굳어진 손가락 마디가 보였습니다. 63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를 떠올리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침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민수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세면대 물 흐르는 소리가 차례로 이어졌어요.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꺼냈습니다. 밥공기 2개, 국그릇 2개, 반찬 접시 4개를 식탁에 놓았어요. 일찍 일어났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인사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이 안 와서요. 그래. 민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쳤어요. 순이는 밥과 찌개를 담아 그 앞에 놓았습니다. 김치와 깍두기, 시금치나물을 작은 접시에 덜어냈어요. 민수는 신문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 그랬지. 몇 시? 10시요. 알았어. 대화가 끝났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밥그릇을 바라보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고 삼키는 동작이 기계적이었어요. 민수는 30분 만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녀올게.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거예요. 순이는 물기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아파트 베란다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빛이 들어왔지만 집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고요했어요.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작게 줄였어요.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동생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언니. 응, 미수가. 큰형부 돌아가셨어. 어젯밤에. 순이의 손이 굳었습니다. 큰형부는 민수의 큰형이었어요. 올해 68이었습니다.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언제? 어젯밤 11시쯤. 큰올케가 방금 전화했어. 장례식장은 서울대병원이래. 오늘 안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순이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큰형부 얼굴이 떠올랐어요. 명절 때마다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순이는 그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민수의 형이라는 이유로 존중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슬픔은 아니었어요. 뭔가 무거운 게 눌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큰형님 돌아가셨대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알았어. 저녁에 같이 가자.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옷장을 열어 검은색 옷을 꺼냈습니다. 상복은 따로 없었어요. 그냥 검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집었습니다. 옷을 침대 위에 놓고 바라보았어요. 병원 예약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순이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빌딩들, 상가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침 소리, 어린아이 우는 소리,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순이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이님. 이름이 불렸어요. 순이는 일어나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허리가 좀 아프고요. 약은 잘 드셨어요? 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순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약 처방전을 받고 나왔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흰 봉투 안에 알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순이는 그걸 가방에 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30분이었어요.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순이는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김밥 한 줄을 주문했어요.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김밥이 나왔습니다.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수였어요. 5시에 병원 앞에서 만나자. 알았어요. 순이는 김밥 반을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애매했어요. 그렇다고 병원 근처에서 5시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길었습니다. 결국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어요. 젊은 여자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웃으며 걸어갔어요. 순이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삶이 있겠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삶은 언제부터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순이는 손가락으로 벤치 팔걸이를 쓸어내렸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이 만져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다시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탔어. 순이는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민수는 채널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볼륨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형수님한테 연락했어? 아니요. 그럼 가서 인사드려야지. 네. 대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사이로 붉은 빛이 비쳤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건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민수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 안내판이 보였어요. 복도는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이는 민수를 따라 걸었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2호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문을 밀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큰형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큰올케가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순이와 민수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큰올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순이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힘내세요. 큰올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가만히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다른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순이는 한쪽에 서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작게 울었습니다. 순이는 문득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장례식장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와 의례, 익숙한 풍경.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이질적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팔을 잡은 사람은 민수의 조카였습니다. 큰형의 아들 재훈이었어요. 35살쯤 됐을 겁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고모 오셨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고모부는 저쪽에 계시네요. 재훈이 민수가 서 있는 쪽을 가리켰어요. 순이는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모,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재훈의 말에 순이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 앞장서서 복도로 나갔어요. 순이가 뒤따랐습니다. 복도는 조금 전보다 한산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까지 왔을 때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니? 순이가 물었어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사실은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 네.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정리하셨대요. 변호사 통해서요. 순이는 재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해요. 무슨 뜻이니? 재산 분배 문제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게 좀 있거든요. 집이랑 예금이랑.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형부는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꽤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모랑 무슨 상관이 있니? 재훈이 다시 망설였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고모부한테도 일부를 남기셨어요.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한테요? 왜요? 순이는 재훈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민수 고모부는 형제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재훈이 말을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순이에게 보여줬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순이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글자가 작아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산의 30%는 동생 김민수에게. 단, 이는 30년 전 차용금 5천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이며 고인은 생전 이를 갚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함. 순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5천만 원? 민수가 큰형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고모, 이거 아셨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변호사가 유언장 읽어줄 때 어머니도 모르셨대요. 순이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이면 1995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순이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1995년. 그해 봄에 민수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인쇄소였어요.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때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민수가 알아서 하겠거니 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금액으로는 엄청 큰 돈이었죠. 그런데 왜 이제야? 아버지가 평생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변호사 말로는 고모부가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번도 갚지 않았대요. 근데 아버지는 형제니까 그냥 넘어가신 거래요. 순이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수가 돈을 빌렸다고요? 그것도 5천만 원이나요? 그리고 갚지 않았다고요? 고모, 괜찮으세요? 재훈이 순이의 팔을 잡았어요. 순이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랐어.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화도 났고요. 근데 아버지 유언이니까 따라야죠. 순이는 재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 억눌린 분노가 보였습니다. 당연했어요. 아버지 재산이 30%나 삼촌한테 간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고모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변호사가 내일 올 거예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수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알았다면 진작 말했겠죠. 고모, 이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30년 전 일? 아니, 나는 몰랐어. 전혀. 순이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고모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내일 정식으로 얘기 나올 거예요. 고마워, 재훈아. 재훈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이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30년, 5천만 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순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냥 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민수는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30년 동안이나요? 순이는 천천히 걸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시 거울을 보았어요.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휴지로 얼굴을 닦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민수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순이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었어? 화장실. 빨리 들어와. 식사 준비됐대. 민수가 앞서 걸어갔어요. 순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 고든 자세가 보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밥그릇과 국그릇이 앞에 놓였습니다. 드세요. 큰올케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이도 숟가락을 집었어요.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친척들과 가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순이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민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 모르는 걸까요? 돈을 빌린 건 기억하지만 유언장에 들어간 건 모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알면서 숨기고 있는 걸까요? 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이 물었어요. 순이 씨, 괜찮아요? 안 드세요? 네, 배가 안 고파서요. 그래도 좀 드세요. 힘들어도 먹어야죠. 순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될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순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재훈이 다가왔어요. 고모부,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민수가 재훈을 바라보았어요. 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 중요한 얘기예요. 나가시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이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나왔을 때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고모부, 아버지 유언장 내용 아세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이는 그 얼굴을 보았어요. 민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야? 아버지가 고모부한테 재산 일부를 남기셨어요. 30년 전 빌려주신 돈 명목으로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흰색 봉투였습니다. 이게 유언장 사본이에요. 변호사가 주셨어요. 확인하세요. 재훈이 봉투를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민수는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았어요. 받으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순이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오시면 정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이만. 재훈이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 민수와 순이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들여다보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민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걸어갔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어디선가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멀어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민수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재훈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순이만 남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올케였어요. 김정희, 65살이었습니다. 순이 씨, 큰올케가 순이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형님, 재훈이가 민수 씨한테 얘기했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올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 읽어줄 때요.
큰올케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이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남편 장례도 치러야 하는데 이런 일까지. 큰올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이는 가만히 그 손을 쥐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전혀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올케가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이에요? 네. 민수가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큰올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믿는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도 평생 말 안 했어요. 나한테도 재훈이한테도요. 죽기 사흘 전에 변호사 부르더니 유언장 만들었대요. 형님은 그 돈 빌려준 거 알고 계셨어요? 큰올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1995년이면 재훈이가 6살 때잖아요. 나는 애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남편은 회사 일한다고 매일 바빴어요. 집안돈 관리는 남편이 다 했고요. 순이는 큰올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럼 큰형도 아내한테 숨긴 거였습니다. 왜요? 돈을 빌려준 걸 말하기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변호사가 뭐래요? 순이가 물었어요. 큰올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순이를 더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대요. 유언장이 정식으로 작성됐고 차용증도 있으니까요. 민수 씨한테 갈 수밖에 없대요. 9천만 원이요? 네. 예금의 30%니까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9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왜 그 사실을 숨겼냐는 거였습니다. 재훈이가 많이 화났죠? 순이가 물었어요. 큰올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재산이 삼촌한테 가는 건데요. 게다가 갚지도 않은 빚 때문이라니. 미안해요, 형님. 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큰올케가 순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순이 씨 잘못 아니에요. 당신도 몰랐잖아요. 그래도 남자들이 문제예요. 왜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도 민수 씨도요. 큰올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순이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알게 된 비밀이었으니까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큰올케가 말했어요. 몇 시요? 오후 2시요. 재훈이랑 나 그리고 민수 씨 오시면 돼요. 순이 씨도 같이 오세요. 제가요? 네. 가족 문제니까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강남이요. 재훈이가 문자로 보낼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들어가 봐야겠어요. 조문객들 챙겨야 하니까요. 큰올케가 말했어요. 순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큰올케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허리가 굽어 보였습니다. 순이는 복도 창문 앞에 섰어요. 밖이 보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이었어요.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순이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순이는 생각했어요. 63살. 이제 노인이라고 불릴 나이였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익숙한 발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수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이야. 민수가 불렀어요. 순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재훈이 준 그 봉투였어요. 이거.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민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봤어요? 순이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그래서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지금 하면 안 돼요?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곤란해. 집에 가서 도대체 뭐가 곤란한 거예요? 순이가 끊어 말했어요. 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이야, 제발. 30년 전 일이에요. 30년이요.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 왜요? 그냥 그랬어. 민수의 대답은 짧았어요. 순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요?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5천만 원이나 빌렸으면서요? 그것도 큰형님한테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알면 갚았어야죠. 30년 동안 왜 안 갚았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었어요. 말해요. 왜요? 돈이 없었어. 거짓말 마세요. 10년 전부터는 여유 있었잖아요. 그때는 잊고 있었어. 잊었다고요?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민수가 순이의 팔을 잡았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봐. 순이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당신이 한 일을 나도 알아야 하잖아요. 집에 가자. 거기서 다 말할게.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순이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어요. 뭐가 두려운 걸까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요?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먼저 가요. 나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순이야. 혼자 있고 싶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순이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함께였습니다. 순이는 민수를 믿었어요. 항상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으니까요. 순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9시였어요. 장례식장은 자정까지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큰올케가 조문객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재훈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란 이런 거구나, 순이는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을 보내는 자리이지만 산 사람들의 비밀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큰형이 남긴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어요. 그건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꺼내놓은 거였습니다. 순이는 가방 속 봉투를 만졌어요. 재훈이 준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종이가 손끝에 닿았어요. 얇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가서 민수와 얘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순이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거였어요. 민수와의 관계도 자신의 삶도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어요. 순이는 신발을 벗으며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밝아졌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 봉투가 있었어요.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 재훈이 건넨 것이었습니다. 유언장 사본과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순이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흰색 봉투가 테이블 위에서 빛을 반사했어요. 순이는 그걸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잠들었을까요? 아니면 깨어 있을까요?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놓았어요. 물이 출렁였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실제 무게는 가볍겠지만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순이는 첫 장을 펼쳤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정식 법률 문서였어요. 도장이 찍혀 있고 변호사 서명이 있었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문구들이었습니다. 유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 재산 목록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3억 원, 주식 5천만 원 상당. 순이는 숫자를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배 내용이 나왔어요. 배우자 김정희에게 아파트 및 예금의 50%를 증여함. 장남 김재훈에게 예금의 20% 및 주식 전부를 증여함. 동생 김민수에게 예금의 30%를 증여함. 순이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었어요. 30%, 예금 3억 원의 30%면 9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문단을 읽었어요. 단 김민수에 대한 증여는 1995년 5월 12일 차용한 5천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함. 차용 당시 3년 이내 변제 약속이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았음. 유언자는 생전 형제간 정으로 독촉하지 않았으나 사후 정리를 위해 본 유언을 남김. 순이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995년 5월 12일. 정확한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95년 5월이면 봄이었어요. 민수가 인쇄소를 차릴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순이는 당시를 떠올렸어요.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 기회가 왔다고, 잘만 하면 크게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순이는 걱정스러웠지만 믿었습니다. 민수를 믿었어요.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순이가 물었었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전부였어요. 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알아서 하겠거니 했어요. 그게 큰형한테 빌린 돈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5천만 원. 1995년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순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사업은 결국 실패했었어요. 2년 만에 인쇄소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어요. 순이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민수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민수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다시 회사에 취직했어요. 영업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순이도 일을 구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어서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빚을 다 갚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순이는 그 세월을 떠올렸어요. 팍팍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한테 빌린 돈은 갚지 않았다고요? 순이는 서류를 다시 들었어요. 다른 장을 넘겼습니다. 차용증 사본이 있었어요. 1995년 5월 12일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차용인 김민수는 대주인 김민철로부터 금 5천만 원을 차용함. 변제 기한은
1998년 5월 12일로 함. 이자는 연 5%로 함. 민수의 서명이 있었어요.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서명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3년 안에 갚기로 했다고요. 1998년까지요. 하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거의 30년이 흘렀어요. 큰형은 왜 독촉하지 않았을까요? 형제니까요? 정 때문에요? 순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독촉했는데 민수가 못 갚았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 갚느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뒤에는요? 20년 뒤에는요? 그때도 못 갚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나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형편이 나아졌어요. 빚을 다 갚았고 민수 월급도 올랐습니다. 순이도 계속 일했어요.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갚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잊었던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갚지 않은 걸까요? 순이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유언장, 차용증, 재산 목록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모두 민수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돌리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깨워서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왜 갚지 않았냐고요? 순이는 손을 내렸어요. 안방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방으로 갔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이불 한 채와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순이는 이불을 꺼내 바닥에 폈습니다. 그 위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얼룩이 보였어요. 오래된 얼룩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뒤엉켜 있었어요. 민수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순이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어요. 방에 난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이 추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불을 켜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는 눈을 뜬 채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민수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걸까요? 유언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을까요? 순이는 알 수 없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수가 뭘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제대로 자지 못해서 그런지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걸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를 소파 쿠션 밑에 숨겼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감쌌어요.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에게는 어제와 다른 하루였습니다. 모든 게 달라져 버린 하루였어요. 안방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민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수는 화장실로 갔어요. 세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순이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순이는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았어요. 민수는 이미 출근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나갔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민수가 짧게 말했어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순이는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렸어요. 봉투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숨겨둔 거였어요. 순이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유언장, 차용증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읽었지만 다시 읽었어요. 놓친 게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차용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995년 5월 12일. 금액 5천만 원. 변제 기한 1998년 5월 12일. 연이자 5%. 순이는 계산을 해보았어요. 3년간 이자가 붙으면 얼마일까요? 5천만 원에 5%면 1년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3년이면 750만 원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5,75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유언장에는 9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순이는 다시 유언장을 읽었어요. 예금의 30%라고 했습니다. 예금이 3억 원이니까 9천만 원이 맞았어요. 하지만 실제 빚은 5,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차액은요? 9천만 원에서 5,750만 원을 빼면 3,250만 원이었어요. 큰형이 더 주는 거였습니다. 왜요? 순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빚만 갚으면 되는데 왜 더 줬을까요? 순이는 유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러다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자는 생전 형제간 정으로 독촉하지 않았으나 사후 정리를 위해 본 유언을 남김. 생전 독촉하지 않았다. 그 말은 큰형이 평생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30년 가까이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금액은 뭘까요? 혹시 30년 동안의 이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순이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대답할까요? 시계를 보니 8시 20분이었어요. 오후 2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5시간 넘게 남았어요.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가 정돈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나간 흔적이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양복, 셔츠, 바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어요. 옷장 위쪽 선반에 상자들이 있었어요. 구두 상자, 서류 상자였습니다. 순이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어요.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순이는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이 보였어요.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순이는 꺼내서 펼쳤어요. 1995년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5월 15일. 입금 5천만 원. 순이의 손이 멎었어요. 차용증 날짜가 5월 12일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입금된 거예요. 순이는 통장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전 잔액은 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이 들어오면서 5,6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거래 내역을 봤어요. 5월 18일. 출금 4,500만 원. 적요란에 인쇄기계 구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민수가 그 돈으로 인쇄소 기계를 산 거였습니다. 4,500만 원짜리 기계요. 나머지 돈은요? 순이는 통장을 더 넘겨봤어요. 5월 25일. 출금 300만 원. 적요란에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월 3일. 출금 2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이었어요. 순이는 계산해 봤어요. 4,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합치면 5천만 원이었습니다.
큰형한테 빌린 돈을 모두 사업에 쓴 거였어요. 순이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다른 서류들이 있었어요. 인쇄소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모두 1995년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통장이 나왔습니다. 순이는 그것도 펼쳤어요. 1997년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사업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1997년 12월 통장 잔액이 5천 원이었어요. 순이는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순이한테요? 큰형한테 빌린 돈이라고 갚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순이는 상자를 더 뒤적였어요. 맨 아래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함. 보낸 사람은 큰형이었습니다. 순이는 망설였어요. 남편 앞으로 온 편지를 봐도 될까요? 하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날짜는 1998년 6월 3일이었어요. 변제 기한이 지난 지 3주 뒤였습니다. 민수야, 형이다. 돈 걱정하지 마라. 나도 사업해봐서 안다. 힘든 거 천천히 갚아도 돼. 형제끼리 뭐 그런 거 따지겠니?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형수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괜히 미안해할 것 같아서. 너도 순이한테 말하지 마라.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힘내라. 순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큰형이 민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아내들한테요. 왜요? 왜 숨기라고 했을까요? 순이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다시 상자를 뒤졌습니다. 다른 편지가 더 있었어요. 2000년 3월 편지였어요. 민수야, 사업 정리했다며. 고생했다. 돈은 생각하지 마라. 형이 여유 있으니까 너는 다시 시작해라. 새 직장 구했다고 했지? 잘 됐다. 열심히 해라. 돈 얘기는 하지 말자. 형제가 돈 때문에 사이 나빠지는 거 보기 싫다. 2005년 1월 편지도 있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설날 잘 지냈냐? 재훈이 대학 보내느라 바빠서 연락 못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 일은 괜찮고? 돈 걱정은 하지 마라. 형이 필요 없다. 그냥 형제로 잘 지내자. 편지는 총 5통이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2015년 거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프다. 병원 다니고 있다. 큰 병은 아니래. 근데 나이가 나이니까 조심해야 한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이제 늙었구나. 형제끼리 자주 봐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봤네. 미안하다. 돈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형이 필요 없으니까 건강하게 살자. 순이는 편지들을 늘어놓았어요. 5통의 편지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모두 큰형이 민수한테 보낸 거였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편지에서 큰형은 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형제니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어요. 큰형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빚독촉해서 사이 나빠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민수는요? 민수는 왜 갚지 않았을까요? 10년 전부터는 여유가 있었는데요. 순이는 상자를 더 뒤졌어요. 맨 아래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순이는 펼쳤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어요. 날짜별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12일. 형님께 5천만 원 차용. 반드시 갚겠다. 1997년 10월. 사업 안 됨. 형님한테 미안하다. 1998년 6월. 형님 편지 받음. 눈물 났다. 2005년 3월. 아직도 못 갚았다. 부끄럽다. 2010년 8월. 형님 생신. 선물 드렸다. 돈 얘기는 못 꺼냈다. 2015년 12월. 형님 편지. 돈 필요 없다고.
하지만 나는 빚쟁이다. 2020년 1월 형님께 연락하려다 말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이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어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형님 편찮으시다는 소식. 병원 가봐야 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다. 30년 가까이 갚지 못한 빚쟁이가 무슨 낯으로. 순이는 수첩을 덮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매년 매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했어요. 아니, 갚지 않았습니다. 왜요? 순이는 알 것 같았어요.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끄러워졌을 거예요. 1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그 빚은 단순한 돈이 아니게 됐습니다. 민수의 수치심이 됐어요. 그래서 더 갚지 못했던 겁니다. 갚으러 가면 30년 동안 갚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순이는 편지들과 수첩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뚜껑을 덮었습니다. 상자를 제자리에 올려놓았어요. 의자에서 내려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민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숨기고 산 그 마음을요? 순이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순이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갈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순이는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입술에 색을 입혔어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이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순이 씨죠? 저 김정희예요. 큰올케였습니다. 순이는 몸을 긴장시켰어요.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시죠? 네, 2시예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큰올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순이 씨, 사실 전화드린 건요. 큰올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순이는 귀에 휴대폰을 바짝 댔습니다. 재훈이가 아침에 또 전화했어요. 변호사 만나지 말자고요. 네. 왜요? 유언장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재훈이 쉽게 받아들일 리 없었어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솔직히 복잡해요. 남편 유언이니까 따라야 하는데 재훈이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큰올케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긴 갈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죠. 근데 순이 씨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요? 재훈이가 민수 씨한테 직접 얘기할 거래요. 돈 받지 말라고요. 순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건 재훈 씨 마음이니까요. 저도 말렸어요. 근데 안 듣네요. 워낙 화가 나 있어서요. 알겠어요, 형님. 순이 씨 미안해요. 이런 일로 곤란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어요.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재훈이 돈 받지 말라고 할 거라고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이 삼촌한테 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민수였어요. 민수는 뭐라고 할까요? 받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거절할까요? 순이는 거실 창가로 갔어요.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였어요. 아이 몇 명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민수였습니다. 순이는 전화를 받았어요.
나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야 하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 너머로 사무실 소음이 들렸습니다. 순이야, 사실 나 안 가고 싶어. 왜요? 그냥 가기 싫어.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모르겠어. 유언 집행이 안 되겠지. 그럼 큰형님 뜻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알아. 근데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이는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재훈이한테 전화 왔어. 순이의 심장이 뛰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뭐래요? 돈 받지 말래. 아버지 유언이어도 받아들일 수 없대. 그래서요? 나도 그럴 생각이야. 안 받을 거야. 순이는 눈을 감았어요. 민수의 말이 진심일까요? 정말 안 받으려는 걸까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순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순이야, 화났어? 아니요. 목소리 들으니까 화난 것 같은데. 화 안 났어요. 그냥 피곤해요. 순이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이런 일 만들어서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알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순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어젯밤에 옷장 봤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뭘 봤는데? 편지요. 큰형님이 보낸 편지들. 그리고 당신 수첩도요. 순이야. 왜 말 안 했어요? 30년 동안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요? 응. 민수의 대답이 짧게 나왔어요.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예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그런 나한테도 말 못할 일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왜 그랬는지 말해요. 민수가 한참 침묵했어요. 순이는 기다렸습니다. 창밖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엔 갚으려고 했어. 정말로. 민수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이 망했잖아. 빚만 쌓였고 형한테 갚을 여유가 없었어. 그건 알아요. 그 뒤에는요? 10년쯤 지나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오래 지났어. 어떻게 형한테 가서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순이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뤘어요? 응. 미루고 또 미뤘어. 그러다 보니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됐어. 큰형님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편지에서요. 알아. 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 근데 그게 더 부끄러웠어. 형은 괜찮다는데 나는 못 갚았으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재훈이는 받지 말래. 나도 받고 싶지 않아. 근데 형 유언이잖아. 당신이 결정하세요. 순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숨긴 것도 갚지 않은 것도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민수의 부끄러움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나도 혼란스러워요.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그만. 순이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순이야, 나 1시 반쯤 집에 도착할게. 같이 가자. 알았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순이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피곤했어요. 마음도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1시 10분이었어요. 민수가 20분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출발은 1시 40분쯤 하겠죠.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이었어요. 차로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순이는 가방을 챙겼어요. 신분증, 지갑,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쿠션 밑에 숨겨둔 봉투도 꺼냈어요. 유언장과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혹시 필요할까요? 변호사가 이미 원본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순이는 봉투를 다시 쿠션 밑에 넣었어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왔어? 순이가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됐어? 네. 두 사람은 함께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아파트를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순이야. 왜요? 오늘 어떻게 되든 나는 너한테 미안해. 순이는 앞을 보며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강남을 향해 달렸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순이도 자기 삶을 살아왔습니다. 35년 동안 민수와 함께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순이는 알 수 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차를 주차장에 세웠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이는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12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나왔어요.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접수 직원이 맞았어요. 예약하셨나요? 네, 2시에 김민철 씨 유언 집행건으로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민수 씨, 김순희 씨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분들 먼저 오셨어요. 순이와 민수는 대기실 소파에 앉았어요. 큰올케와 재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재훈은 민수를 보자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오셨네요. 큰올케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순이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형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재훈아. 재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고모부. 전화로 얘기했지만 나는 돈 받을 생각 없어. 재훈의 눈썹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게 고모부 진심이에요? 그래. 아버지 유언인데요.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순이는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훈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고모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30년 동안 왜 안 갚으셨어요? 형편이 어려웠다 해도 10년 전부터는 여유 있으셨잖아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순이는 그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재훈아, 그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아세요? 동생 힘들다고 30년을 참으셨어요. 한 번도 돈 얘기 안 하셨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큰올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그만해.
왜요, 엄마? 말해야죠. 고모부가 뭘 잘못했는지요.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 씨, 민수가 잘못했어요. 그건 맞아요. 재훈이 순이를 쳐다보았어요. 순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싸우는 게 큰형님 뜻일까요? 재훈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순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큰형님은 유언을 남기셨어요. 민수한테 돈을 주라고요. 그게 형님 마지막 뜻이에요. 하지만 고모, 재훈 씨가 화난 거 이해해요. 아버지 재산이 삼촌한테 가는 게 속상하죠. 당연해요. 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건 재훈 씨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큰형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올케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때 접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준비되셨대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고인 김민철 씨의 유언 집행 관련해서 모였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고요. 내용도 명확합니다.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어요. 재산 목록, 분배 내역이 읽혔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김민수 씨께는 예금 3억 원 중 30%인 9천만 원이 증여됩니다. 이는 1995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입니다. 변호사가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수령하시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이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재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큰올케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어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형님께 빌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이나요. 그런 제가 형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순이는 민수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하지만 이건 고인의 명확한 유언입니다. 거부하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의 말은 단호했어요. 재훈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때 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 모르게 챙긴 거였어요. 민수의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순이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수가 30년 동안 쓴 기록이에요. 순이는 수첩을 펼쳤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이야, 그건. 들어보세요, 재훈 씨. 순이가 읽기 시작했어요. 1995년 5월 12일. 형님께 5천만 원 차용. 반드시 갚겠다. 재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1997년 10월. 사업 안 됨. 형님한테 미안하다.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2005년 3월. 아직도 못 갚았다. 부끄럽다. 큰올케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2015년 12월. 형님 편지. 돈 필요 없다고. 하지만 나는 빚쟁이다. 순이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9월. 형님 편찮으시다는 소식. 병원 가봐야 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다. 30년 가까이 갚지 못한 빚쟁이가 무슨 낯으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올케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어요. 순이는 수첩을 덮었어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잊은 게 아니에요. 매년 매달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순이는 변호사를 바라보았어요. 민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큰형님이 이 돈을 준 건 빚을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형님은 동생을 용서한 거예요. 30년 동안 못 갚은 거, 얼굴 보러 오지 못한 거, 다 용서하신 거예요. 재훈이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형님 용서를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당신은 30년 동안 충분히 괴로워했어요. 이제 그만 용서받으세요. 순이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큰형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받으세요. 민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어요.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는 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모부, 재훈아, 받으세요.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요. 재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민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큰올케가 일어나 순이에게 다가왔어요.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순이 씨. 아니에요, 형님. 회의가 끝났어요. 네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섰어요. 장례는 내일 모레 발인이에요. 오실 거죠? 큰올케가 물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민수 씨도요? 민수가 큰올케를 바라보았어요. 형수님,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와야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큰올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이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큰올케와 재훈이 먼저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이와 민수는 복도에 남았어요. 민수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용서해줘서. 순이는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 용서 안 했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거예요. 천천히요. 민수가 순이를 껴안았어요. 순이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의 심장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어요. 새로운 아침,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발인식 날이었어요. 순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순이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여 차를 탔어요. 따뜻한 차를 들고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순이는 차를 마시며 지난 사흘을 떠올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큰형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없었는지, 시간이 갈수록 더 부끄러워졌는지를 털어놨어요. 순이도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에 대해서요. 민수가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게 서운했다고 했어요. 같이 짊어질 수 있었는데, 믿어줄 수 있었는데,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요. 미안해. 민수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순이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그리고 둘은 약속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기로요. 순이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뒤끝은 달콤했어요. 일찍 일어났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와서 섰어요. 잠이 안 왔어요. 나도 그래. 민수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해가 뜨는 걸 지켜봤습니다. 오늘 발인이죠. 순이가 말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9시에 출발한대. 준비 다 했어요? 옷은 준비했어. 근데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순이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형님 영정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순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형님은 다 아실 거예요. 민수가 순이의 손을 꽉 쥐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순이가 밥을 짓고 민수가 국을 끓였어요. 간단한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순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8시에 집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조금 막혔어요.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순이야. 왜요? 고맙다는 말 몇 번을 해도 모자라는 것 같아. 순이는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앞만 보고 가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순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니 분주했어요. 영구차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큰 올케가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재훈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순이와 민수가 다가갔어요. 큰 올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네, 형님. 민수가 영정사진 앞으로 갔어요. 큰형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 동안 엎드려 있었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 순이 옆으로 왔어요. 고모. 재훈아. 어머니가 고모한테 드릴 게 있대요. 뭔데? 재훈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순이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래요. 고모부 앞으로요. 순이의 손이 굳었어요. 편지요? 큰형이 민수한테 남긴 편지요? 발인 끝나고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고마워, 재훈아. 순이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민수가 일어나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9시가 되었어요. 발인식이 시작됐습니다. 영구차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큰올케와 재훈이 영정을 들었습니다. 민수도 함께 들었어요. 영구차가 출발했어요.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순이도 걸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걸었습니다. 화장터까지는 1시간이 걸렸어요. 도착해서 마지막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정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이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민수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이가 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힘들죠? 응. 근데 이제 좀 후련해. 그래요? 형님한테 제대로 인사드린 것 같아.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얼굴에 평화가 보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큰올케와 재훈에게 인사하고 순이와 민수도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수가 운전하고 순이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재훈이가 줬어요. 뭔데? 큰형님이 당신한테 남긴 편지래요.
민수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순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읽어줄까요? 응. 순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형이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너를 힘들게 해서.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순이는 계속 읽었습니다. 너한테 빌려준 돈 잊었니? 나는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하지만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형제니까. 순이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내가 갚으러 오지 못한 거 안다. 부끄러워서 그랬겠지.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유언으로 남긴다. 받아라. 이건 빚이 아니야. 형이 동생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민수가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순이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순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라. 좋은 아내를 두고도 말 못하게 해서. 순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믿어라. 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야,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좋은 동생이었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라. 순이랑 함께. 형이 하늘에서 지켜볼게. 편지가 끝났어요. 순이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순이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민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 뭐가요? 너는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순이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 다 강해요. 함께니까요. 민수가 웃었어요. 순이도 웃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집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현관을 들어서는데 햇빛이 쏟아졌어요. 거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순이는 창가로 갔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하늘거렸습니다. 민수가 옆에 왔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왜요? 우리 여행 갈까? 순이가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행이요? 응. 형님께 받은 돈으로. 우리 둘이서 가고 싶은데 가는 거야. 순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바다? 너 바다 좋아하잖아. 그래요. 바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가자. 사흘 정도? 네. 민수가 순이를 껴안았어요. 순이도 그를 안았습니다. 햇빛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35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함께인 건 지금부터인 것 같았어요. 순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3살. 늦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가 날아갔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순이와 민수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